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희대입니다. 제가 차트와 증시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겠지만 최대한 저의 정보와 노하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 분위기는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주식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강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게 만드는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었는데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2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 유로화 반등을 만들기도 하는데 달러화가 단기 약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정말 징하게 떨어졌습니다. 51선은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반등 조금 주는 척 하더니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었고요. 차트적으로만 보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수틀리면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냥 쭉쭉 상승만 하는 건 없기에 눌림도 주고 조정도 주고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많이 빠지고 있는 증시입니다. S&P를 보면요. 위쪽 하락 추세선을 맞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하락 추세선을 맞으면 눌림이나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인 하락만 나오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긴 음봉들의 출현으로 아쉽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물 건너 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큰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하락 추세선에서 눌림과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할 거란 매도 물량들이나 조금 물량을 줄이고 가자는 매도 물량, 그 외에 많은 매도 물량들이 모여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큰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 그것을 계속 받아주는 매수 물량들이 있어야 하는데 매도 물량은 매도 물량대로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파월의 연설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던 투자자들까지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추가적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실망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엔 진짜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래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홀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니 이거 진짜 상승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기자는 마음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 시작을 51선 밑에서 해주었는데요. 만약 51선 위로 해서 4056까지 올라서 주면 거기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매물대가 있기에 그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장을 시작한 자리는 하락을 예상하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기에 그래서 차트상은 저희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증시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TQ도 보시면 30불이 멘탈선이었고요. 약 38불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다시 오늘 종가는 28불 33까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TQ는 증시에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식이 확실히 상승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상승이 빠른 종목이고요. 하락으로 방향성이 잡히면 하락도 빠른 종목이라 종목의 성격을 잘 알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TQ는 또 무서운 건 증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종목이라 상승이 빠르면 바로 상승 추세로 변했다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진짜 상승으로 착각을 해서 하락할 때는 매수를 못하고 상승이 일어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 TQQQ는 이제 매수하지 않습니다. 운용되어 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TQ는 30불 매수, 22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22불까지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22불 가서도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선 22불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켜보려 합니다. 30불과 22불 사이는 의미 없는 매수 자리이고 이건 제가 운영하는 방법이니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5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이 먼저 S&P보다 51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 나스닥이 S&P를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나스닥 시작이 51선 밑에서 한 게 보이시죠? S&P는 위에서 시작하고 하락을 한 거고요. 요즘 반도체도 안 좋고 금리는 계속 인상한다고 하니 나스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들의 종목들이 지켜줘야 하는 주가를 깨고 다음 아래의 박스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의 박스에서 아래 하단을 깨면 아래의 다음 박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위의 박스의 하단은 아래 박스의 상단이 되고 이젠 박스 하단을 찾으러 가야 하기에 추가적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보는데 단지 차트적인 예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상승을 예상을 했던 하락을 예상을 했던 어느 부분이든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틀렸다 맞았다에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하락해도 매수를 하고 상승하면 추격 매수를 하니까요.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나리오나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플랜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락할 때 매수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요즘같이 하락이 세게 나온 상황은 한동안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락이 세면 박스 장세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 박스 장세가 나오면 박스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은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까 해서 매수를 못 하시고 상승하면 진짜 상승인가 보다 하고 매수했다가 하락하면 손절하고 다시 상승하면 이번엔 진짜겠지 하고 매수하고 또 하락하면 손절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락은 조금은 긴 박스 장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 시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고점에 물릴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매수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하락할 때 매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물과 3개월 금리차도 확인하시면서 가면 좋겠는데요. 10년물과 2년물은 이미 역전을 했고요. 10년물과 3개월 금리차는 곧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10년물과 2년물보다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된 후 침체가 더 빠르게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역전을 하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는 해놓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염두는 해놓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현실에서도 저희 주위에 내년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이 나온다는 예상보다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증시가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시는 중간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고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박스 장세가 예측이 되고 중간선거쯤을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서 그냥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할 것이라는 플랜은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좋은 종목을 사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체 증시가 하락할 때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을 찾거나 인버스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관련 종목이라든가 요즘은 5일주 하락과 상승에도 베팅도 많았었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수익률을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락할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 장기 투자로 적합한 종목을 찾아서 하락 시에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에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서 가시면 향후에 보기 좋은 계좌가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먼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가치주나 중소형주는 매수하는 경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매수를 하고요. 장기 투자로는 3종목 이상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는 흐름을 탔을 때 스윙 트레이딩으로는 보긴 하지만 장기 투자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상은 저만의 예상이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의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플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